반갑습니다. 종합이험 및 수학전 종합이험 과실손해 복분자 강의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강이고요. 복분자는 수학전 종합이험 과실손해에 해당되죠. 수학전에는 종합이험으로 보장을 하고 수학기에는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보험기간 및 조사 종류입니다. 자, 보험기간은 OD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5월 31일까지 전기간 동안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합니다. 보장 종료는 결실 완료 시점이고요. 수학전 종료가 결실 완료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5개월 복수라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 5개월 복수. OD는 결실 완료 시점, 복분자는 수정 완료 시점. 그래서 OD 같은 경우는 과실손해조사 시기가 결실 완료 직후에서 최초 수학전이 되겠고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해서 최초 수학전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무 손해 보장을 하는 것은 감귤하고 무화과가 되겠습니다. 나무 손해 보장을 두 개가 하기 때문에 고사나무 조사가 있겠죠. 감귤 발화기에서 11월 30일까지가 주기약인 과실손해보장 기간이고요. 12월 1일 수학기가 끝나고 이듬해 6월 말까지는 겨울동상해적 동상해 과실손해조사 기간입니다. 자, 과실손해조사 기간에는 수학전 과실손해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동상해 과실손해조사가 있겠죠. 복분자 같은 경우 요거는 수학기 이전이에요. 그죠? 수학기 이전. 자, 계약일 24시에서 이듬해 5월 31일. 예전에는 수정 완료 시점 이듬해 5월 31일. 근데 이듬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수학기는 이듬해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입니다. 자, 수학기 이전에는 경작 불능 조사와 결과 모지 조사, 수정 불량률 조사를 합니다. 과수 중에 유일하게 경작 불능 조사를 하는 품목이 복분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종합위험 받장물 중에서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 조사 복분자고요. 종합위험 받장물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을 보장하지 않는 품목은 차라고 말씀드렸어요. 복분자는 결과 모지를 조사하네요. 내가 결실을 맺는 어미가지를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실손해 보장 품목들은 좀 특이했죠. OD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실수 조사를 했어요. 그죠? 결실수로 조사했고, 그 다음에 복분자 같은 결과 모지를 조사하고요.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복분자 수학기 이후, 수학기 후, 수학기 때 태풍, 강풍, 우박 특정 위험을 보장하고요. 자, 수학기 때는 결실률 조사라는 걸 하게 되네요. 자, 수학기 이전에는 결과모지 조사를 하고 수학기 중에는 결실률이라는 걸 조사하네요. 결실률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 열매 중에 피해 입은 열매가 얼마야? 그거를 계산하는 게 결실률입니다.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계약일 24시에서 이듬해 7월 31일까지고요. 자, 수학기는 이듬해 8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전에 19년도에는 이게 11월 20일까지였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바뀌어서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수학기 이전에는 착가수 조사를 하고요. 착가 피해 조사를 합니다. 착가수 조사, 착가 피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딱 보면 우리 배운 산식 기억나죠? 종합이용 가수의 기본 산식을 따라서 수확량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수학기 이전에는. 수학기 이후에는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지를 조사합니다. 살아있는 결과지, 죽은 결과지, 미보상, 고사 결과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분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품목이든지 다 하는 것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죠. 그죠? 사고 접수가 된 농지,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보상하는 재 여부를 판단하고 앞으로 수확량 조사가 더 필요한지 조사 여부를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수확량 조사는 결국 과실손해 조사란 얘기죠. 과실손해 조사. 수확량이란 말보다는 과실손해 조사 필요 여부가 맞겠네요. 그죠? 자, 경작불능 조사도 하게 됩니다. 자, 경작불능 조사는 언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수원도 한 가지가 되겠고요. 또는 사고가 접수됐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 역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가 되고요.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접수 직후가 됩니다.
자, 순서는 먼저 보험기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수확 개시 시점. 모든 경작 불능조사의 보장 종료 기간은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그죠? 자, 수확 개시 시점이 아닌 거 이번 개정업방에서 달라진 것 두 가지 있었죠. 벼는 출수기 전이었고요. 콩, 종실 비대기 전. 콩하고 같은 거 하나 팥 들어왔죠. 팥 역시도 종실 비대기 전입니다. 수확 개시 시점 5월 31일 초과 불가네요. 결국은 수확기 이전에만 경작 불능 조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경작 불능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예전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듬해 5월 30일 초과 불가 이게 수확 개시 시점까지인 것 같은데 이듬해 5월 30일 초과 불가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그죠? 도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합니다. 항상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농사 짓는 면적을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실제 경작 면적은 가입 면적, 내 보험 가입 면적과 비교를 해가지고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계약 원장 변경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가입 면적 대비 10%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꼭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10% 차이가 난다면 계약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는 계약 변경되는 것까지 나오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그죠? CCBB거리가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경작 불능 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식물체 피해율 조사죠. 왜냐하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넘어야 우리가 경작 불능 보장 대상이 되잖아요. 그때 조사는 목측 조사더라. 목측 조사라는 것은 눈목이에요. 눈으로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측 조사를 가지고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자의 그게 파워가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계약자의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못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신청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 이거 있었죠. 지금 과거 수확량이 바뀌는 품목과 안 바뀌는 품목들 쭉 나열해 줬었어요. 안 바뀌는 품목 지금 기억해 보면 그해 수확에서 그해 따는 것들 밤, 그죠? 대추, 호두가 안 바뀌었고요. 밭작물에서는 고구마, 봄감자, 고랭지 감자, 자, 경작불능에 해당되는 옥수수가 지금 안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바뀌었어요. 전부 다 바뀐 것들은 경작불능 조사를 했을 때 산지 폐기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산지 폐기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지 않고요. 산지 폐기 확인도 되어야 되고 시장으로 유통도 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작불능 조사가 이제 우리 다른 조사들처럼 전조사, 후조사로 나눠집니다. 전조사에서는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폐율이 65%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게 될 거고요. 후조사에서는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실손해 조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정 완료 직후부터 해서 그죠? 최초 수확 전이네요. 그죠? 자, 요거는 수확기 전이 되겠고요. 자, 전이 되기 때문에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는 거죠.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는 거고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는 태풍, 강풍, 우박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역시도 대상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경작불능 조사 대상이 안 되는 건 65% 미만 피해율이 발생했을 때잖아요. 그때 미만 했던 건 과실손해조사를 해야 돼라고 판정을 낼 거 아니에요. 그때 경작불능 조사를 했을 때 필요 과수원이 되는 거고요. 시기는 수확 완료 직후에서 최초 수확 전이 됩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역시나 실제 경작 면적 및 제식 면적을 확인합니다. 제식 면적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한 포기당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제식 면적 할 때는 주간 길이, 과수에서는 열간 길이 이렇게 확인했었죠. 그죠? 근데 밭작물 같은 경우는 그죠? 일항 길이 일항 폭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지금 여기는 주간 길이 곱하기 일항폭 다 같은 말인데 조금씩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일항폭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이 되죠. 우리 인삼에서는 이걸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 해서 곱하기 그때는 또 주간 길이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인삼 해가림 같은 경우는 지주목 간격이었죠. 조금씩 용어만 다르지 실제로 재는 그 부위는 같은 부위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본 조사를 하고요. 먼저 우리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합니다. 표본 포기수는 뒤에 별표 산식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표본 포기를 산정하고 나면 표본 포기를 선정하게 되겠죠, 그죠? 라고 표본 포기를 선정하면 우리가 이제 한 포기를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하면 이 포기 양옆으로 해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에서 두 개에서 몇 포기를 조사하면 총 5포기를 조사합니다. 이 표본 포기를 산정하고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고 표본 포기를 선정한 거 이거를 표본 구간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표본 구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표본 구간 안에는 그 처음에 표본 포기 선정한 거 하고 옆으로 양옆으로 두 개 포기가 5개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표본 구간은 표본 포기 전후 2포기씩 추가해서 몇 포기? 총 5포기가 들어가더라. 자, 그리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하게 되고요. 자, 이거는 각 표본 구간별 합계입니다. 표본 구간이 만일에 뭐 5개라 한다면, 그죠? 그거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정 불량 피해율 조사를 하는데, 수정 불량 송이 피해율 조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요걸 송이가 있으면 요게는 지금 익은 건데요. 익지 않았을 때 뒤에 사진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정이 된 거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베리 모양이 갖춰졌는데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는 이렇게 갖춰지지 않고 과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것과 수정되지 않은 열매수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 왜 조사하냐면 수정 불량 한산 그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열매수의 6송이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각 표본 포기마다 6송이를 임의로 선정해가지고 그걸 조사하게 되는데 전체 열매수 분의 그죠? 그 위에 피해 열매수가 올라가면 이게 수정 불량 한산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수정 불량 피해율 조사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전체 열매수 분의 피해 열매수기 때문에 전체 열매수와 피해 열매수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죠? 특정 유형 과실 손해조사입니다. 역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수원이고요. 사고 접수 직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요. 자, 보험 기간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듬해 6월 1일에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단 6월 20일을 초과 불과하다. 법방에 보면 이듬해 6월 1일에서 수학기 종료 시점도 이듬해 수학기 여기에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이것도 6월 20일도 이듬해 6월 22일 초과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작 면적 확인하고요. 여기 역시도 재식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학기 때는 뭘 조사하면 기준 일자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결국은 사고 일자를 조사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해서 6월 20일까지 수학할 수 있는데 만일에 10일이 사고 일자, 이 기준 일자라고 한다면 남은 이 10일 있죠.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학에서 딸 수 있는지 이제 남은 양이 대충 얼마인지 그걸 계산해 놓은 잔여 수학량 비율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잔여 수학량 비율 그 표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보통 문제에서 조건으로 줍니다. 그래서 따로 이게 기재하지는 않았고요. 업방에 보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고일을 주면 기준은 무조건 사고일자가 되는 겁니다. 사고일을 주면 그 식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식 그대로 해가지고 비율 그거 잔여 수학량 비율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거는 딱식 주기 때문에 날짜 집어넣고 계산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학할 양이 얼마만큼 남았어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자, 표본 조사를 하게 돼서 여기도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고 표본 포기를 선정하네요. 그게 표본 구간이 된다고 했죠. 자, 표본 송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결실수 또는 전체 열매, 전체 수확 가능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중에 자, 수확 가능 열매수에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어, 얼마만큼 그 열매가 달렸어, 전체 열매수 기하수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확 가능 열매수에서
그러니까 수확 가능 열매수에서 피해 입은 열매수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열매수와 전체 결실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열매수하고 개화수는 같다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얼마만큼 수확 가능한가를,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제 피해 입은 거를 수확 가능 열매수를 알면 피해 입은 열매수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결실 그 전체 그 개화수분의 피해 입은 개화수 또는 그 열매수가 똑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화수나 열매수나 개화수였으면 개화수가 올라가고 열매수면 열매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미보상 비율은 전체 농지 다 그대로 적용이고요. 미보상 비율 적용표 따라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죠. 우리 GPS 측정기나 뭐 이런 거 갖고 한다 하죠, 그죠? 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자, 가입 면적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죠? 가입 금액을 변경한다든지 계약 원증 변경이 있다고 했죠. 계약 변경을 해야 된다고. 자, 제시익 간격 조사합니다. 왜냐면 주간거리와 일항폭 조사를 해서 제식 면적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식 면적을 알아야만 우리 해당 그 농지의 포기수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포기수 구하는 거 우리 1과목에서 배웠죠. 포기수 구하는 거. 포기수는 내 한 주가 차지하는 제식 면적분의 내 가입 면적, 그죠? 에서 주건고사 포기수는 뺍니다. 빼면 우리 가수원의 포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표본 포기를 선정한다고 했죠. 표본 포기를 하나 선정하면 양옆으로 하나, 둘, 5개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5개를 조사하는데 그게 이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하게 되고 수정 분량 열매수를 요 포기수 안에서 표본 구간 안에서 표본 포기마다 말이 좀 어렵네요. 표본 포기마다 임의의 송이 6송이씩 조사합니다. 6송이씩 조사해서 수정 불량 열매가 얼마만큼 있는지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정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과목에서도 배웠죠. 수정 불량 환산 개수란 걸 배웠어요. 그죠? 전체 열매의 개수분의 수정 불량이 되는 열매가 몇 개야. 그게 다 자연 수정 불량률이 있었죠. 자연 수정 불량률이 15%라고 했어요. 요걸 빼면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가 됐었잖아요. 그 환산 개수가 된 거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곱해주면 우리 과수원에 수정 불량으로 인해서 고사된 결과 모지가 몇 개야 라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환산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것에서 수정 불량 요 된 것만큼 곱해서 요 부분만큼은 고사된 걸로 봐줄게 라고 환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배울 때 1과목에서 배울 때 우리가 평수 미평 이럴 때 했던 것처럼 이 평에 가는 거는 평년 결실수가 될 거고요. 결과 모지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는 우리는 이제 수확량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이제 모지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결국은 기준 살아있는 이렇게 되는데 기준이란 말은 폭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폭이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여기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뺀 거 요게 우리 보통 평수 미평의 수확량하고 같은 개념이라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는 우리 미보상 그 감수량하고 같겠죠. 그죠? 그래서 평수 미평의 개념과 이게 평년 결과모지가 들어왔다는 것 차이지 계산식의 차이는 없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금입니다. 자, 보험금 공식은 하나죠. 하나인데 이게 수확 전 피해율도 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종합위험 5월 31일 이전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도 조사하고 우리가 자 6월 1일 이후에 특정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도 우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율은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인데 이 고사 결과 모지수가 두 개를 더한 거라고요. 종합위험 5월 31일 이전 고사 결과 모지와 특정위험 6월 1일 이후 고사 결과 모지를 더한 게 복분자의 고사 결과 모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피해율 계산을 몇 번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사 결과 모지를 2번 계산하는 거죠. 피해율 계산이 2번이 아니고 그죠? 여기는 고사 모지를 이제 전 거, 후 거 다 구해가지고 더해서 여기를 올려주는 겁니다. 자,
고사 결과 모지수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 평수 미평 했던 자처럼 평수 미 그대로 가는 거죠. 그냥 미평까지 오지 않는 이유는 자, 특정 이용 고사 결과 모지수까지 곱해서 평년 결과 모지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평년 결과 모지에서 평 똑같아요. 이게 수학량에 해당되는 우리가 부분이고 다른 우리 종합과수나 밭작물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거는 결과 모지 수가 들어갔다는 것만 다릅니다.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라는 거는 이 기준이란 말은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란 얘기입니다.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수정불량 고사함 한상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주고요. 자, 요게 나왔으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이게 수학량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빼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오겠죠. 결국은 이 포기당 이렇게 복분자 이렇게 포기로 갑니다. 포기 중에 뭐 살아있는 전체 우리가 평년이 원래는 한 뭐 6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결과 모지가 여기서 5개더라. 뭐 4개더라 할까요? 4개더라. 4개인데 이 중에 수정 불량 한상고사 결과 모지가 그죠? 한상고사 결과 모지가 여기 수가 전체를 다 한 게 뭐 1.2개더라 이러면 그죠? 요것만큼은 1.2개 부분만큼은 고사된 걸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정 불량 된 거를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에서 빼주는 거예요. 왜냐면 죽은 거 찾으려니까 지금. 그래서 살아있는 거 4 마이너스 1.2 해주면 이게 전체가 한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량도 인정 수학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거와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걸로 환산한 거 죽은 걸로 인정하는 거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살아있는 게 몇 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우리가 표본 구간을 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합 자, 결과 모지수의 합 나누기 표본 구간수 곱하기 5라고 했어요. 그죠? 표본 구간수에 곱하기 하나 내가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2개씩 해서 5포기를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 구간수 곱하기 5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 모지수의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합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이게 실은 우리 이거 구한 거잖아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했던 것처럼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 요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니까 결국 곱하기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곱하면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수정 불량 환산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계단식으로. 수정 불량 환산 개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전체 결실수분의 수정 불량이 된 결실수가 몇 개냐를 세는 거죠. 그죠? 세는 거고 자 그 중에 자연 수정 불량률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어요. 복분자는 그 자연 수정 불량률이 15%입니다. 그래서 전체 결실수에서 수정 불량 결실수 분의 빼기 자연 수정 불량률을 해주고요. 이거는 값이 0보다 작다고 하면 0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이 맥스 값이 붙은 게 올해 신설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살아있는 이게 뭐 6송이를 조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그죠? 6송이 표본폭이 6송이 열매수의 합계분의 6송이 피의 열매수의 합계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거 구할 때 살아있는 결과무지수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는 이것 자체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마이너스 수정불량 환상고사 결과모지수 요게 수학량 개념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년에서 수학량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이게 수학량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상 결과 모지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해주면 되고요. 이분은 0보다 작다고 하면 그죠? 0보다 0하고 비교해서 큰 값이 되겠네요. 그죠? 아, 이것도 0하고 비교해서 큰 값이 되는 거네요. 0보다 작다고 하면 0이 되는 거고 이것도 0보다 작다고 한다면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수학기 때입니다. 요건 종합이용 가실손해고요. 실수 많이 했네요. 요거는 특정이용 가실손해죠. 특정
컨트롤 C, 컨트롤 V가 무섭다는 걸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실감을 하네요. 자, 특정 유형 과실 손해입니다. 가피자는 같고요. 피해율 계산하는 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앞부분에서는 지금 요 피해율, 요 피해율이면 요 고사 결과 모지수 구하는 걸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자, 지금 요 뒷부분은 6월 1일 이후 고사 결과 모지수 구하는 걸 쭉 이어가는 겁니다. 특정 이용 과실 손해 결국은 여기가 결과 모지수 구하는 거고 이것도 그죠? 과실 손해 그 종합이용 과실 손해 이것도 그 결과 모지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고사 결과 모지 구하는 거죠. 고사 결과 모지수. 이것도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거죠. 자, 고사 결과 모지수는 여기는 이제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서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뺀 거네요. 식은 이른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수학이 감소한 거다. 수학기 이후에 수학이 감소한 거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되겠죠. 자, 먼저 케이스 1, 케이스 2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안 났다고 합시다. 사고가 없었어.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과실손해를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되겠죠. 하지 않았으면 앞에 수학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학량이 없어요. 그럼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수학량이 없으면 우리 기준 되는 거 있죠? 평년 수학량. 평년이 얼마만큼 달렸어? 거기서 빼나가는 겁니다. 만일 앞에 사고가 있어서 과실손해 조사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수학량이 기준이 되는 거죠. 결국 수학량이라는 것은 여기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죽은 거 인정하는 거 있었죠?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뺀 거에서 시작해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빼나가는 거예요. 평년 수학량에서 빼나가고 여기서 빼나가고 결국은 여기서 빼나가는 것 여기 부분은 환산계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환산계수를 얼마만큼 수학이 감소될 거야 라는 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평년 볼게요. 평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수학 감소 환산 계수의 합을 곱해주고요. 자, 과실손해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럼 여기에 수학량이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해줍니다. 그럼 수학 감소 환산 계수라는 건 뭐냐? 이게 환산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여기도 지금 수정 불량 환산 계수 이게 용어가 참 입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뿐이에요. 보험분자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건 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 용어가 입에 붙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수정이 불량된 게 얼마야? 전체 열매에서 그럼 수정 불량된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수정 불량된 거를 빼고 그거 자체를 수정 불량이 환산된 거라 수정 불량 환산 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죽은 거에서 수정 불량된 거 찾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 불량 환산 계수를 곱해준 거고요. 이 특정 위험에서는 이제 보세요. 이제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기준이 평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곱해주는 거고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요게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살아있는 거에서 얼마만큼 이제 뒤로 감소가 될 건지를 환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감소가 되는 걸 환산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를 고사가 얼마만큼 되겠어? 라는 걸 환산해 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고사 결과 모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수정 이게 자꾸 실수를 했네요. 수정 감소 이거 수정 안 했네요.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수학 감소 환산 계수란 건 뭐냐? 그러면 기준 일자별 잔여 수학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빼주더라. 기준 일자별 잔여 수학량 비율이란 것은 아까 그 과실손해 조사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준 일자, 사고 일자가 있다면 6월 1일부터 우리가 6월 20일까지가 수학기인데 우리가 사고가 10일 날 났어요. 그럼 10일부터 20일까지 수학한 결국 10일 남았잖아요. 요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수학할 수 있어? 그 수학 비율이 얼마야? 라는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잔여 수학량 비율이고요. 근데 수학하는 게 만일에 이게 잔여 수학량 비율이 앞으로 이제 비율이 여기 한 90% 남았어. 예를 들어서 반이니까 한 60% 남았어 해볼게. 60% 남았는데 이거를 100%다 수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 또 우리가 수정 불량 환산 수정 불량이 된 거 전체 결실수에서 수정 불량 결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총 열매수가 있는데 수학 가능한 열매수가 몇 개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피해 입은 게 나오는 거겠죠. 전체 열매에서 수학 가능한 열매수를
수학 가능 열매에서 전체 열매수를 나누면 표본 포기수의 전체 열매 나누면 앞으로 그 수학 가능한 게 그 결실률이 그죠? P앱은 결실률이 얼마만큼 되겠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잔류 수확량 비율 앞으로 한 60% 남았는데 그 뒤에 결실률에 요거만큼은 있겠어. 요거만큼 결실이 생기겠어라는 걸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류 수확량 비율에서 마이너스 결실률을 빼줍니다. 이게 수학 감소 한산 계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산 계수를 사고가 났을 때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요 인정 살아있는 결국 인정 결과 모지수라는 것도 살아있는 자 포기당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여기에다 곱해주는 거고요. 자 사고가 없을 때는 평년이 기준이니까 평년 결과 모지수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결실률이라는 것은 표본송의 총 열매수에 수확 가능한 열매수를 올려주더라. 결국은 얼마만큼 결실이 생기겠어 라는 거를 미리 예측하는 거라고 했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는 자 내가 요 이제 고사 결과 모지가 나왔어요. 이 고사 결과 모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미보상이 몇 프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고사 결과 모지가 나오면 이 수학 감소 한산 고사 결과 모지 수에다가 바로 미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미보상 비율을 구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율은 요 앞에 고사 결과 모지수하고 6월 1일 이후 특정 이용 고사 결과 모지수를 더해서 자, 고사물 결과 모지를 분모 분자죠. 분자에 올려주고 분모의 평년 결과 결국은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저 분자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두 개나 있네요. 하나 더 넣었던가 보네요. 편집에 실수가 많네요. 그죠? 자, 평년 결과 모지 산출 이 부분은 OD처럼 복분자도 1과목에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 한번 가져왔고요. 왜냐면 개정된 부분이니까 계속 봐서 눈에 익히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기억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가져왔던 거고 복분자에서 바뀐 거는 우리 그 OD에서 바뀐 것도 보험가액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보험가액 금액에서 바로 그죠 표준 수확량에서 그죠 거기도 표준 가격 곱하고 거기는 그 결실수로 갔었죠. 그죠? 결실수 그죠?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로 가지고 곱했는데 자, 그 복분자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의 표준 가격에 평년 결과 모지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 달라진 거는 복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포기수를 곱했어요. 포기수를 곱했는데 포기수가 삭제되었다는 거. 왜 그러냐면 포기수를 그냥 표준 우리 수확량 구할 때 바로 곱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그 표준 수확량에는 포기별 표준 수확량에 수령 구간별 지수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다 바로 곱하기 포기수를 여기서 곱해버립니다. 표준 수확량에서 곱해버리기 때문에 요 보험 가입 금액에서는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평년 결과모지는 그 OD 산출하는 거하고 산출식은 같습니다.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그죠? 1 마이너스 5분의 Y. A 곱하기 5분의 Y와 B 곱하기 그 1 마이너스 5분의 Y가 예전에 우리가 봤던 종합이용 가수나 밭작물에서 그죠? 우리 가장 기본 산식 있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맞죠? 요 산식하고 실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그럼 표현해 놨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고요. 자 보통 우리 그 종합이용 밭작물이나 가수에서는 곱하기 B분의 C에서 조정을 해줬죠. 조정을 해줬는데 OD나 복분자는 여기서 조정해주지 않고 어디서 해준다고요? 여기서 해준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에서 해주기 때문에 평년 결과 모지나 평년 결실수 산출할 때는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 금액 할 때 해주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가수나 밭작물 그 산식이에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나요? 분배법칙을 분배법칙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곱하기를 째볼게요. 그죠? 그러면 A는 그대로 있고 B 곱하기 B 곱해줬죠. 먼저 B, 그죠? 곱하기 다음에 B 곱하기 요거 이거 1 마이너스 발음이 끌리네요.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해줬고 다시 A도 곱해야 되죠.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분배법칙 됐나요? A도 한번 곱하고 B도 한번 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둘 다 곱한 거를 나중에 이거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A 원래는
요거 했을 때도 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b-a를 앞으로 빼고 곱하기 a-5분의 y를 그대로 한 번만 곱했던 거잖아요. 이제 인수 분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a 요 부분을 앞으로 가져올게요. 자, 앞으로 쭉 가져왔어요. 그 식을 먼저 앞으로 가져오고 b 곱하기 1-5분의 d로 뺐어요. 그러면 a 없어지나요?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게 되면 남은 게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5분의 y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종합가수나 밭작물에서 요 평년 수확량 산출식하고 OD나 복분자에서 배우는 이 산출식은 같은 겁니다. 표현만 이렇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자, A가 무엇인지, B가 무엇인지, Y값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A는 최근 5년간 결과모지수 평균이 되겠고, B는 표준 결과모지수. 자, 복분자는 표준 결과모지수가 정해져 있죠. 그죠? OD도 있었어요. 표준 결실수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품종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어도 되는데 복분자는 외우셔야 돼요. 2년, 4년짜리는 포기당 5개가 되고 5년에서 10년짜리는 포기당 4개가 되더라. 그리고 Y가 최근 5년간 가입 횟수로 돼 있는 것은 복분자, OD도 받겠다고 했죠. OD, 지금 저가전 종합위험이 그렇고 나머지 가수나 밭작물들은 과거 산출년도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값을 대입하는 건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개정업방 되면서 사라진 거 하나, 최저치값 하나, 최근 5년간 결과모지수 여기에서 그죠? A값 구할 때 최저치값 하나 제외한다는 것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라졌어요. 표준 결과모지의 50에서 130% 수준에서 평균 결과모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130%를 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죠? 130% 안 넘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150%를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바뀐 품목들은 다 130%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과거 수확량 산출하는 요 식은 이게 우리 다른 밭작물이나 과수에서는 조사 수확량이 됐던 거죠. 실제 결과모지수가 그죠? 이거는 평년 수확량이 됐던 거죠. 평년 결과모지수는 그죠? 조사 수확량이 평년에 50과 비교했을 때 조사가 크면 조사를 쓰고 평년에 50이 크면 평년에 50을 사용하더라. 자, 여기는 실제 결과모지수를 사용합니다. 그죠? 실제 결과모지수가 그죠? 평년 결과모지수의 50%와 비교해서 실제와 평년 결과모지의 50%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값이 그죠? 네, 과거 수확량 값이다. 이렇게 과거 다른 그 품목으로 얘기한다면 과거 수확량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무사고라는 얘기입니다. 무사고 시에는 보통은 다른 작물들은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그죠? 곱하기 1.2배였는데 바뀐 게 지금 1.1배로 바뀌었다고 해서 110% 그죠? 자, 복분자이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개념 대신에 표준 결실수와 평년 결실수 곱하기 1.1배. 자, 복분자에서 추가된 겁니다. 과거 수확량 산식이 바뀌는 모든 품목들은 이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경작불능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 목적물이 산지 폐기된 것을 확인하고 꼭 지급을 한다고 했고요.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확인이 만일이 안 된다. 시장으로 유통한 것이 확인이 된다. 안 된 것이 확인돼야 되는데 유통이 된 게 확인됐다라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그죠? 고구마, 봄감자, 고랭지, 감자, 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밭작물은 여기에 해당되더라. 자, 볼게요. 인수 관련 수확량. 포기수가 표준 수확량에 들어왔다는 게 다르다고 했죠. 요거는 한번 개정업방 강의하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복분자는 예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쩌면 어렵지 않게 이런 5점짜리 문제로 가볍게 복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본 가입 금액은 1,000,000원이네요. 부담 비율이 20%. 가입 포기가 2,000포기입니다. 평년 결과모지가 5.5개네요. 표본 구간 11구간. 자,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275개. 여섯송이 피해 열매수 132개. 표본 포기 여섯송이 열매수 합계 그죠? 330개 다 나왔네요. 그죠? 자, 볼게요. 이거 잘못됐다. 그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수정 불량된 거, 수정 불량 안 된 거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를 바꿀게요. 요 부분이, 요거는 전체 열매수로 할게요. 자, 전체 열매수고, 피해 열매수가 아니고 수정 불량. 이거 수학 전 거라서요. 수정 불량 열매수가 되겠네요. 수정 불량 열매수. 여섯송이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 열매수가 맞고, 이거는 전체 열매수, 이거는 수정 불량 열매수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수학기 이전 사고거든요. 수학기 이전 사고인데 문제 설계를 하면서 이거 잘못 적었네요. 용어를. 그죠? 자, 수학기 이전 사고고요. 자, 이거는 뭘 구하기 위해서 이걸 주냐면 수정 불량 한산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준 건데, 이거 수학기 이후 조건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먼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한번 산출해 볼게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합이 올라가죠. 자, 275 나누기 표본 구간에 몇 개를 다섯 포기를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 곱하기 5가 붙는다고 했죠. 그죠? 전체 표본 구간의 전체 합을 다 이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75 나누기 11 곱하기 5. 항상 표본 구간수를 주면 표본 구간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해야 된다는 거. 왜? 구간수에 있는 포기는 전부 다섯 송이. 내가 표본 포기를 정한 거에서 양옆으로 두 개에서 총 다섯 포기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5개가 나왔네요. 자, 수정 불량 환산 개수입니다. 자, 수정 불량된 게 132개고 전체 그 열매수 개화수죠. 개화수는 330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 수정 불량률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 수정 불량률은 15%라고 했어요. 15%를 뺐더니 0.25가 됐네요. 자, 그럼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자, 바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곱하기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5 나왔기 때문에 5 곱하기, 자, 수정 불량 환산 개수 바로 0.25 곱했더니 1.25개가 나왔어요.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우리가 그죠? 평수 미평할 때 평수 똑같이, 그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미보상 비율을 곱했던 것처럼 여기도 평년 결과모지에서 살아있는 결과모지에서 수정불량 고사 한상 고사 결과모지를 뺀 거 떼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입니다. 왜냐면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불량 한상 고사 결과모지 뺀 거, 요게 실제로 살아있다고 인정되는, 그죠? 결과모지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살아있는 건 5개지만 죽은 것처럼 환산한 게 1.25개가 있으니 실제로 살아있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는 5에서 1.25개 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에서 5-1.25 빼고 다시 미보상 비율을 곱했더니, 자, 0.175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수학전 종합고사 결과 모지수는 우리가 평수미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에 살아있는 거 5-1.25가 살아있는 거로 인정되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에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뺐더니 1.575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5월 25일 이후 조사는 없다고 했어요. 만일에 이거 뒤에 이후 조사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때 구한 우리가 그 종합이형 고사 결과 모지수에다가 특정이형 고사 결과 모지수도 더해서 그거를 피해율 구할 때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그죠? 평년 결과 모지수 하면 피해율이 나올 텐데 지금은 이후에 사고가 없대요. 이후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게 고사 결과 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결과 모지 나누기 5.5 했더니 0.128636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8.64%가 되고요. 우리 보험가입금액은 가피자니까 가피자에 넣어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요것만 수정 불량 열매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 수정해가지고 요 부분은 요 용어 잘못 적은 거는 수정해가지고 제가 PDF 변경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문제풀이 하실 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용어 잘못 적어가지고. 자, 예시 문제 2번입니다. 이건 이어지는 문제네요. 자, 왜냐면 이거는 그 종합이형 수학기 이전도 있고 수학기 이후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기 이전의 고사 결과 모지도 구해야 되고 수학기 이후의 고사 결과 모지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실은 앞에 거하고 개수 같아요. 그죠? 275에 11구간 똑같이 잡았죠. 11구간 곱하기 해서 5개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는 이것도 아까 같아요. 수정 불량 열매수입니다. 수정 불량 열매수. 이건 전체 열매수라고 할게요. 피해가 아니고 수정 불량 열매수라고요. 자, 그 126개에서 전체 열매수 이것도 잘못했네요. 210개인데.
잠깐요, 한번 볼게요. 이건 계산 값은 한 맞는지 볼게요. 앞에 거 그대로 가져오면서 275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문제는 잠깐만요. 126 나누기 210인가요? 210 빼기 0.2로 해볼게요. 자, 요거는 210 그대로 했네요. 210 계산은 그대로 했는데 수식은 잘못돼 있어서 그래서 했더니 0.45가 나오더라. 자연 수정 불량률 15% 뺐습니다. 그래서 0.45 나왔고요.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이 환산 고사 결과 환산 개수를 곱한다고 했어요. 5 곱하기 0.4가 있더니 2.25가 나오더라. 미고산 고사 결과 모지는 평년 결과모지에 살아있는 걸로 인정되는 결과모지수를 뺀다고 했죠. 그래서 5-2.25 뺀 거에다가 미보상 비율이 10%이기 때문에 0.1 해주면 0.325가 나오고, 자, 우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돼 있네요. 그래서 0.33개가 되네요. 그래서 수학점 종합고사 결과모지는 그 평수미, 평년, 여기는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보상 이렇게 빼줬더니 2.92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2.92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종합위험 수학전 고사 결과모지 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정위험고도 구해야 되잖아요. 자, 요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계산값이고요. 자, 요게 275가 아니라 아까 앞에가 요게 210개입니다. 210개. 210개가 돼야 맞고요. 자, 이게 210개. 275개 아니고요. 210개입니다. 210개. 아까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죠? 컨트롤 C가 정말 무섭네요. 계속 실수를 하네요. 자, 앞부분은 같고 이제 뒷부분 특정 위험에 대한 고사 결과물지만 구하면 됩니다. 자,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잔여 수학량 비율은 줘버렸네요. 안 줬을 경우에는 잔여 수학량 비율 요 계산 그 식을 줍니다. 그리고 사고 일자를 주게 돼요. 이건 조사 일자만 지금 있네요. 왜냐면 잔여 수학량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고 일자가 필요 없어서 그 조사 일자만 준 거예요. 사고 일자를 주면 사고 일자를 그 식에다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잔류 수학량 비율을 줬어요. 줬고 결실률만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총 열매수분의 수학 가능한 열매수, 그죠? 결실률이 바로 구해집니다. 그럼 112 나누기 320개 하면 결실률이 얼마일까요? 결실률을 안 구했네요, 여기도. 자, 잔여 수학량 비율이 0.9 마이너스 결실률이 한번 볼게요. 112 나누기 320 냈더니 결실률이 0.35네요. 0.9에서 0.35를 뺐더니 0.5. 이게 수학 감소 환산 개수입니다. 이게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 특정 위험 그 사고가 한 번만 났어요. 한 번만 났는데 뒤에 한 번만 사고가 날이란 보장은 없잖아요. 두 번, 세 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 세 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그 수학 감소 환산 개수인데 그 환산 개수는 잔여 수학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뺀 건데 첫 번째 사고 때도 이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가 있고 두 번째 사고 때도 수학 감소 환산 결실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고가 두 번 났다고 한다면 요거 누적된 거 더해준다고요. 누적된 거 더해줘서 한 번만 났다면 요 한 번만 가지고 그죠? 우리 이제 앞에 사고가 났으니까 앞에 살아있는 걸로 인정되는 그죠? 결과모지에다가 요 지금 수학감소 환산계수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두 번 났다고 한다면 이 값 두 개 더한 거 누적된 값을 여기에다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방에는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고가 한 번만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나면 그 값을 누적해서 더해서 여기에 그 살아있는 걸로 인정되는 요 결과모지에다가 곱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고가 한 번만 났기 때문에 그냥 수학 감소 환산 개수 나온 거를 그냥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우리 그 수정 불량 고사 환산 결과 모지 한 거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했더니 1.5일가가 나왔어요. 보통 특정 위험 그 고사 그 결과모지 이때는 결과모지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에 벌써 살아있는 게 몇 개 안 됐었잖아요. 살아있는 거에서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5개에서 벌써 마이너스 2.25개 거기서 뭐 아직 3개도 안 되는데 거기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는 여기 산출된 고사 결과모지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바로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0.15개
지금 우리가 셋째 자리 반올림이기 때문에 0.16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수학 후 고사 결과모지는 그죠? 위에 그 수학함수 한산고사 결과모지수에다가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 뺐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가실손해 피해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거 종합위험 가실손해 피해율 플러스 그 고사 결과모지 플러스 특정위험 고사 결과모지 그죠? 그리고 나누기 평년 결과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71.33%가 나왔네요. 그럼 보험금은 자기 가피자니까 보험가입금액에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에서 금액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복분자 계산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이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용어가 입에 착착 붙지를 않습니다. 수정 불량 한상 개수, 수정 불량 고사 결과모지, 그죠? 수학 감소 이제 수학 감소 한산 개수, 누적 수학 감소 한산 개수, 수학 감소 한산 고사 결과모지. 이 고사 결과무지란 말도 참 실은 입에 익는 말이 아니거든요. 입에 탁탁탁 떨어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이 아니에요. 그 결과무지도 입에 탁탁 붙지 않는데 거기다가 수정 불량 한산, 수학 감소 한산 이런 게 붙으니까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탁탁 입에 붙는 말들이 아니라서 용어가 어려운 것 뿐이지 계산식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그 이해하는 것도 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문제가 나온다면 오히려 쉽게 맞출 수 있고 이렇게 뭐 종합과 그 특정이 같이 있는 사고 수학 전과 수학 후, 수학 개시 전과 수학기 때가 같이 있는 걸로 나온다면 한 15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가볍게 그냥 그 수학 전만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5점짜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볍게 나온다면 일과목 같은 경우 지금 이 과목이죠. 일과목 같은 경우에는 포기수 구하는 거 있잖아요. 포기수가 제식 면적에서 실제 그 가입 면적 마이너스 고사 포기수라 했잖아요. 그런 거 구하는 거 나올 수 있고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거 나올 수 있고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평년 결과모지 구하는 것도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서 복분자 문제는 내려고 하면 아주 무궁무진하게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꼭 올해는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좋겠고 앞에 복분자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복분자 좀 꼼꼼하게 잘 봐두셨으면 좋겠네요. 요거 용어 잘못 적어놓은 거는 제가 PDF 다시 수정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낼 테니까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보시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가지고 복분자하고 무화과 특성이 비슷하잖아요. 복분자도 종합위험 있고 특정위험이 있고 무화 같은 경우도 종합위험이 있고 특정위험이 있는데 무화과는 또 종합위험 때는 우리가 평수 미평했던 것처럼 착가수 조사해가지고 그죠 피해율을 구하고 무화과는 복분자는 이제 종합위험 고사 결과무지와 특정위험 고사 결과무지를 더해서 그죠 고사 결과무지 나누기 평년 결과무지를 가지고 피해율을 구하지만 무화 같은 경우는 그 수학 전에 종합위험 피해율을 먼저 구합니다. 먼저 구하고 수학기 때 또 피해율을 구해요. 그래서 그 피해율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구하는 거는 조금 다르죠. 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근데 큰 틀은 같다는 거, 흐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분자 강의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은 무화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용어 때문에 조금 저도 문제는 푸는데 저도 입에 그 용어가 생각보다 탁탁 익지가 않아요. 이 복분자가. 그래서 계속 더 버벅버벅 거리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여러분 같이 헷갈리지 마시고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